내 딸 가르치던 내가 이제 내 시어머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우리 집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그녀.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샤넬백을 무릎에 올려둔 채 다리를 꼰 그 여자.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 딸 민서의 수학 과외 선생이었던 윤지야. 그녀가 이제 내 시어머니라고 했다. 35. 나와 동갑인 여자가. 그리고 그녀는 배를 쓸어내리며 덧붙였다. 게다가 아기도 있어요. 회장님 아들. 그날 내 평범했던 삶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건강운과 재물운이 찾아가길 바랄게요.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나는 한서윤. 35살 중학교 국어교사다. 이 나이에 중학생 딸을 둔 엄마라는 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나는 23세 첫 결혼을 했고 1년 만에 민서를 낳았다. 그리고 그로부터 3년 후 이혼했다. 전 남편은 술을 마시면 손을 들었고 나는 딸을 안고 집을 나왔다. 친정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신 뒤였다. 오빠는 캐나다에 있었다. 나는 혼자였다. 그렇게 8년을 혼자 살았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집에 와서 딸과 저녁을 먹고 주말엔 영화를 보러 가거나 책을 읽었다. 평범하고 조용하고 안전한 살. 그게 내가 원하던 전부였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동료 교사의 소개로 강도윤을 만났다. 38살. 건설회사 기획실장이라고 했다. 첫인상은 무난했다. 키가 크고 말수가 적고 웃을 때 눈가에 주름이 지는 사람. 저도 재혼입니다. 그가 첫 만남에서 꺼낸 말이었다. 아이는 없고요. 전 부인하고는 성격 차이로 헤어졌어요. 우리는 천천히 만났다. 급하지 않게. 부담 없이. 딸 민서도 도윤을 좋아했다. 엄마 아저씨 착해. 말도 안 시끄럽고. 아이의 그 한마디가 결정적이었다. 나는 도윤과 결혼했다. 결혼식은 작게 했다.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 몇 명만 불렀다. 도윤의 아버지 강태식 회장도 왔다. 68살. 중견 건설회사 대성건설의 회장이었다. 도윤은 외아들이었다. 어머니는 도윤이 대학생일 때 돌아가셨다고 했다. 아버지가 좀 외로워하세요. 도윤이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말했다. 가끔 같이 식사라도 하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한 일이었다. 우리는 한 달에 2~3번 시아버지와 식사를 했다. 회장은 과묵한 분이었다. 말이 많지 않고 표정도 잘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서를 볼 때만큼은 눈가가 부드러워졌다. 공부 잘하냐? 네, 할아버지. 이번 수학시험 100점 맞았어요. 그래, 장하다. 우리 손녀 똑똑하네. 민서는 중학교 1학년이었다. 수학을 좀 어려워해서 나는 과외 선생을 알아봤다. 그렇게 만난 게 윤지아였다. 27살. 교육대학원을 다니는 대학원생이라고 했다. 중등교사 자격증을 따려고요. 경험도 쌓을 겸 과외를 하고 있어요. 밝고 상냥한 인상이었다. 민서도 금방 지아 선생님을 좋아했다. 엄마, 지아쌤 되게 잘 가르쳐줘. 재미있어. 한 달, 2달. 민서의 성적은 눈에 띄게 올랐다. 지아는 과외가 끝나면 거실에서 나랑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선생님, 저도 나중에 선생님 같은 교사가 되고 싶어요. 하하, 고생 많을 거야. 요즘 애들 만만치 않아. 그래도 보람 있잖아요.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 보면. 지아는 웃음이 예뻤다.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고 목소리가 맑았다. 나는 그녀를 좋아했다. 착하고 성실한 젊은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지아가 자주 휴대폰을 보기 시작했다.
과외 중간중간에도 핸드폰을 확인했다. 선생님 죄송해요. 급한 연락이 와서요. 괜찮아. 천천히 해. 나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젊은 사람이 연애라도 하는가 보다 싶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다음부터였다. 지아가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옷차림이 달라졌다. 전에는 청바지에 편한 티셔츠를 입고 왔는데 어느 날부턴가 원피스를 입고 왔다. 화장도 진해졌다. 립스틱을 바르고 향수를 뿌리고. 오늘 어디 약속 있어? 내가 물었다. 아, 네. 과외 끝나고 선배 만나기로 했어요. 지아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왠지 모를 불편함이 가슴 한편에 남았다. 그냥 느낌이었다. 설명할 수 없는 묘한 위화감. 그리고 그 느낌은 곧 현실이 됐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이 늦게 퇴근했다. 표정이 어두웠다. 무슨 일 있어? 나는 물었다. 도윤은 한참을 말이 없더니 입을 열었다. 아버지가 재혼하신대. 나는 순간 멈칫했다. 재혼? 누구랑? 젊은 여자래. 35이라고 하던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35. 내 나이. 누군데? 잘 모르겠어. 아버지가 자세한 얘기는 안 하시고 다음 주에 소개시켜준다고만. 나는 불안했다. 이유 없는 불안이 가슴을 짓눌렀다. 그리고 일주일 후 우리는 시아버지 댁으로 초대받았다. 고급 아파트 펜트하우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곳에 서 있던 사람을 보는 순간 나는 숨이 멎었다. 윤지아. 우리 딸의 수학 과외 선생. 빨간 원피스를 입고 웨이브를 넣은 긴 머리를 한쪽으로 넘긴 채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 서윤 씨. 이렇게 또 만나네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나타났다. 왔구나, 도윤아. 회장은 지아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소개한다. 내 아내 윤지아야.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지아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리고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며느리. 아니, 서윤 씨.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 계획된 무언가라는 걸. 그날 저녁 내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지아는 태연하게 와인을 따르며 말했다. 회장님, 이거 프랑스에서 가져온 거예요. 한 병에 100만 원 넘는 거래요. 허허, 그래. 비싼 걸 준비했구만. 시아버지는 기분이 좋아 보였다. 얼굴에 홍조가 돌았고 지아를 보는 눈빛이 온화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저게 정상인가? 저 나이 차이가? 33살 차이. 아버지와 딸뻘이었다. 도윤도 불편해 보였다. 식사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민서만 천진난만하게 물었다. 지아 선생님 여기서 사세요? 응,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지아는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는 그 손을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저 손이 내 딸을 가르쳤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 시아버지를. 상상하고 싶지 않았다.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거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때 지아가 배를 쓸어내리며 말했다. 사실 여러분께 알려드릴 게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저 임신 석 달째예요. 쿵. 머릿속에서 무언가 터지는 소리가 들렸다. 도윤이 얼어붙었다. 시아버지는 눈을 크게 떴다. 정말이냐? 네, 회장님.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아들이래요. 지아는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이 내 눈엔 섬뜩하게 느껴졌다.
석 달. 나는 속으로 계산했다. 지아가 우리 집에서 과외를 한 게 넉 달 전부터였다. 그럼 과외를 시작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임신했다는 건가? 그럼 그때 이미 시아버지를 만나고 있었다는 거잖아. 소름이 돋았다. 그럼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아니야. 설마. 그럴 리가 없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해.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봤다. 뭐가? 아버지가 저렇게 되실 줄 몰랐어. 도윤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어머니 돌아가신 게 20년도 넘었는데 그동안 혼자 계셨잖아. 외로우셨나 봐. 그래도 저건 아니잖아. 내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나이 차이가 얼마인데. 게다가 지아는 우리 딸 과외 선생이었어.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야? 나도 알아. 근데 아버지가 결정하신 일인데 내가 뭐라고 할 수가. 그럼 그냥 받아들이란 거야?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도윤은 한숨을 쉬었다. 지금은 일단 지켜보자.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화가 났다. 도윤에게도 상황에도 나 자신에게도. 왜 이렇게 무력한지.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는지.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지아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가 웃으며 말하던 모습. 내 딸 가르치던 내가 이제 내 시어머니다. 가슴이 답답했다. 숨이 막혔다. 나는 일어나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갔다. 창밖을 보니 새벽 3시였다. 이건 뭔가 잘못됐어. 속으로 되뇌었다. 절대 평범한 연애가 아니야.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그냥 내 느낌일 뿐. 며칠이 지났다. 지아에게서 연락이 왔다. 서윤 씨, 시간 되세요? 차 한잔 할까요? 나는 거절하고 싶었다. 하지만 거절하면 이상하게 보일 것 같았다. 그래요.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다. 지아는 여전히 환하게 웃었다. 임신하니까 입덧이 너무 심해요. 그래요? 네. 근데 회장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다행이에요. 지아는 아메리카노를 홀짝이며 말했다. 사실 처음엔 망설였어요. 나이 차이도 많고. 나는 가만히 듣고 있었다. 근데 회장님이 너무 진심으로 대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열었죠. 진심?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아니면 돈? 하지만 표정은 관리했다. 그래요. 잘 됐네요. 지아는 나를 빤히 쳐다봤다. 불편하시죠? 나는 순간 멈칫했다. 아니, 왜? 당연히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며느리가 갑자기 시어머니가 됐으니. 지아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엔 온기가 없었다. 솔직히 저도 좀 어색해요. 근데 뭐 사람 일이 다 그렇잖아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아는 계속 말했다. 앞으로 잘 지내요. 우리 이제 가족인데. 가족. 그 단어가 목에 걸렸다.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일어섰다. 전 먼저 갈게요. 학교에 일이 있어서. 아, 그래요? 그럼 또 봬요. 카페를 나오는데 뒤에서 지아의 목소리가 들렸다. 참, 서윤 씨. 나는 돌아봤다. 다음 주에 가족 모임 있어요. 꼭 오세요. 지아는 웃고 있었다. 나는 고개만 끄덕이고 걸어 나왔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다. 뭔가 잘못됐어. 나는 알아낼 거야. 일주일 후. 시아버지 댁에서 가족 모임이 열렸다. 도윤의 친척들이 모두 모였다. 작은 아버지 내외, 고모 내외, 사촌들. 모두 지아를 보는 눈빛이 이상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이가 몇인데. 외아들인데 재산이 어떻게 되는 거야? 임신까지 했다며?
사람들은 지아와 시아버지를 번갈아 봤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다들 모였으니 말하겠네. 회장이 일어서서 말했다. 지아와 나는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했네. 그리고 아이도 곧 태어날 거고. 사람들의 표정이 굳었다. 그러니 앞으로 지아를 내 아내로 대해주길 바라네. 작은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형님 그럼 회사는요? 회사? 대성건설 지분 말입니다. 시아버지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그건 나중에 생각하지.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다. 우리도 나가려는데 지아가 민서를 불렀다. 민서야 이리 와봐. 민서가 다가갔다. 지아는 민서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다. 너 이제 학원 다녀야겠다. 네. 과외는 이제 안 돼. 내가 바빠서. 민서는 당황한 표정이었다. 아, 네. 그때 지아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리고 말이야. 민서는 지아를 올려다봤다. 이제 나한테 존댓말 써. 내가 너희 할머니잖아. 민서의 눈이 커졌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민서야 가자. 나는 딸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다. 차에 타자마자 민서가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지아 선생님이 왜 그래요? 나는 딸을 안았다. 괜찮아. 엄마가 있어. 하지만 내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민서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방에만 틀어박혔다. 민서야 저녁 먹자. 배 안 고파요. 문틈으로 들리는 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13살짜리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왜 저런 말을 들어야 하는 건지. 도윤은 회사 일로 바빴다. 아니, 바쁜 척하는 것 같았다. 집에 들어와도 말이 없었고 나와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다.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아? 어느 날 저녁 나는 참지 못하고 물었다. 뭐가? 아버지 일 말이야. 지아가 민서한테 한 말도 그렇고. 도윤은 넥타이를 풀며 한숨을 쉬었다. 나도 답답해. 근데 어떡해. 아버지가 결정하신 일인데. 그럼 그냥 두고 보란 거야? 저 여자가 뭘 하든 지금 당장 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도윤의 목소리가 짜증 섞여 나왔다. 나는 화가 치밀었다. 당신 정말 이상해. 예전에 당신 같지 않아. 무슨 소리야? 아버지 재산 때문이지? 그래서 지아한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지. 도윤의 얼굴이 굳었다. 서윤아, 지금 그게 무슨... 아니면 뭔데? 설명해봐. 나는 소리쳤다. 도윤은 입술을 깨물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쾅! 문 닫히는 소리가 울렸다. 나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났다.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지? 왜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거지? 며칠 후 시아버지한테서 연락이 왔다. 서윤아, 이번 주말에 집에 와서 저녁 먹자. 네, 아버님. 나는 대답했지만 가고 싶지 않았다. 그 집에 가면 지아를 봐야 했다.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다. 토요일 저녁. 우리는 시아버지 댁으로 갔다. 초인종을 누르자 지아가 문을 열었다. 배가 조금 나온 것 같았다. 어서 와요. 지아는 웃으며 우리를 맞았다. 거실로 들어가니 식탁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들.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지아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임신했는데 요리까지 하고 고생 많았구만. 시아버지가 흡족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다. 민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민서야, 왜 인사를 안 해? 지아가 물었다. 안녕하세요. 민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뭐라고? 잘 안 들리는데. 지아는 귀에 손을 갖다 댔다. 나는 참고 또 참았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민서가 다시 말했다. 지아는 만족스럽게 웃었다. 그래, 착하네. 식사가 시작됐다. 시아버지가 갈비를 집어먹으며 말했다. 지아가 요리를 잘하니 좋구만. 회장님이 좋아하시니 저도 기뻐요. 지아는 시아버지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다. 그리고 자꾸 배를 쓸어내렸다. 태동이 느껴져요. 우리 아들이 활발한가 봐. 그래. 건강하게 크는구만. 나는 음식을 입에 넣었지만 맛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때 지아가 도윤을 보며 말했다. 도윤 씨, 요즘 회사 일이 많죠? 네. 힘들죠? 기획실장이면. 괜찮습니다. 도윤은 짧게 대답했다. 지아는 빙그레 웃었다.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도윤 씨가 형님 되는 거네요. 침묵이 흘렀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놨다. 시아버지가 헛기침을 했다. 그건 아직. 왜요? 사실이잖아요. 지아는 태연하게 말했다. 법적으로 제 아들은 회장님의 적자예요. 도윤 씨랑 똑같은 지위죠. 도윤의 손이 멈췄다. 나는 지아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녀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다. 뭘 그렇게 봐요, 서윤 씨? 지아가 나를 보며 물었다. 저 뭐 잘못 말했나요? 아니요. 나는 고개를 돌렸다. 아, 참.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아가 냅킨으로 입을 닦으며 말했다. 저 다음 달에 이사 와요. 이 집으로. 뭐? 도윤이 처음으로 반응했다. 회장님 댁이 넓잖아요. 아기 방도 만들어야 하고. 하지만 도윤아. 시아버지가 아들을 제지했다. 지아 말이 맞다. 이 집이 넓으니까. 도윤은 입을 다물었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저 여자가 완전히 집을 차지하려는 거야. 식사 후 지아는 우리를 거실로 안내했다. 커피 드릴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나는 거절했다. 그래요? 근데 저는 서윤 씨한테 드릴 게 있어요. 지아는 방으로 들어가더니 상자를 들고 나왔다. 이거 명품 가방이에요. 서윤 씨 주려고 샀어요. 나는 멍하니 상자를 봤다. 샤넬 로고가 박혀 있었다. 왜 이런 걸?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주는 거죠, 뭐. 지아는 웃었다. 그 웃음이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받을 수 없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왜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게 아니라. 아니면 제가 준 게 싫은 건가요? 지아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서윤 씨, 전 정말 잘해주고 싶어서 준 건데. 시아버지가 끼어들었다. 서윤아, 그냥 받아. 지아 마음인데.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결국 나는 상자를 받아들고 일어섰다. 먼저 가보겠습니다. 벌써요? 차라도 한잔하고 가시지. 민서가 피곤해하는 것 같아서요. 그래요? 그럼 조심히 들어가요. 지아는 현관까지 따라 나왔다. 그리고 문을 닫기 직전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서윤 씨, 적응하세요. 이제 여긴 제 집이니까. 문이 닫혔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숨을 몰아쉬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 여자가 나를 무시하고 있어. 나를 완전히 짓밟으려고 하고 있어. 엘리베이터 안에서 도윤이 말했다. 미안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가 아버지한테 말해볼게. 됐어. 내 목소리가 쌀쌀하게 나왔다. 당신이 뭘 할 수 있겠어? 아무것도 못하잖아. 서윤아. 이제 됐어. 나 혼자 알아서 할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나는 먼저 걸어 나갔다.
차에 타자마자 민서가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나 지아 선생님 싫어요. 나도야 민서야. 나는 딸을 꼭 안았다. 엄마가 뭔가 할게. 엄마가 꼭 해결할게. 하지만 어떻게? 어떻게 해야 저 여자를 막을 수 있을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지아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그녀의 냉소적인 웃음, 차가운 눈빛. 임신이 진짜일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아니면 거짓말? 가슴이 두근거렸다. 확인할 방법이 없을까? 나는 일어나 노트북을 켰다. 그리고 검색했다. 임신 확인 방법, 임신 거짓말 구별법, 친자 확인 검사. 화면에 여러 정보가 떴다. 나는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다. 그러다 멈췄다. 병원 기록, 임신 확인서, 초음파 사진. 지아가 그런 걸 보여준 적이 있나? 없었다. 그냥 임신했다고 말만 했을 뿐. 증거를 본 적이 없었다. 혹시, 나는 숨을 멈췄다. 혹시 거짓말이라면? 하지만 배가 나오고 있잖아. 아니야. 그 정도는 속옷으로도 만들 수 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너무 앞서가는 건가? 하지만 찝찝함은 가시지 않았다. 나는 결심했다. 확인해야 해. 저 여자가 진짜 임신한 게 맞는지.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갔다. 그리고 양호 선생님을 찾아갔다. 선생님, 혹시 산부인과 아는 곳 있으세요? 왜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요, 그게 개인적인 일이 좀 있어서요. 양호 선생님은 친절하게 몇 군데 병원을 추천해줬다. 나는 그중 한 곳에 전화했다. 혹시 임신 기록 조회가 가능한가요? 본인이신가요? 아니요, 가족인데. 죄송하지만 본인 동의 없이는 어렵습니다. 전화는 끊겼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럼 어떻게 하지? 고민하던 나는 문득 생각했다. 지아를 미행하면 어떨까? 아니야. 그건 너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나는 지아의 번호를 찾아 메시지를 보냈다. 지아 씨, 요즘 몸은 괜찮으세요? 답장이 금방 왔다. 네, 괜찮아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병원은 자주 다니시나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요. 산부인과. 어느 병원 다니세요? 잠시 답이 없었다. 나는 숨을 죽였다. 그리고 답장이 왔다. 강남에 있는 마리아 산부인과요. 왜요? 아, 제 친구가 임신해서 병원 추천해달라고 해서요. 아, 그렇구나. 거기 괜찮아요. 나는 메모했다. 마리아 산부인과. 이제 확인할 수 있어. 그날 오후 나는 조퇴를 했다. 그리고 강남으로 향했다. 마리아 산부인과는 고급스러운 건물 안에 있었다. 나는 건물 앞 카페에 앉아 지켜봤다. 지아가 오길 기다렸다. 1시간, 2시간, 그리고 3시간째. 지아가 나타났다. 선글라스를 끼고 명품 가방을 든 채. 그녀는 병원 건물로 들어갔다. 나는 조심스럽게 뒤따라갔다. 엘리베이터 숫자를 확인했다. 5층. 산부인과가 있는 층이었다. 나는 계단으로 올라갔다. 복도에서 몸을 숨기고 지켜봤다. 지아는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다. 윤지아님. 지아가 일어났다. 그리고 진료실로 들어갔다. 30분쯤 지났을까? 지아가 나왔다. 그런데 이상했다. 표정이 밝지 않았다. 무언가 화난 것 같았다. 지아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향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다. 나는 계단 모퉁이에 숨어들었다. 오빠, 나야. 지아의 목소리. 시술 날짜 좀 당겨야 할 것 같아. 벌써 의심하는 눈치야.
나는 숨을 멈췄다. 시술? 무슨 시술? 응, 알아. 조심할게. 근데 돈이 좀 더 필요해. 병원비가 만만치 않아. 지아는 한숨을 쉬었다. 회장은 아직 몰라. 당연하지. 알면 난리 나니까.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뭔가 숨기고 있어. 임신이. 거짓말인 거야? 지아는 전화를 끊고 계단을 내려갔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5층으로 올라갔다. 산부인과 접수대로 갔다. 저기요, 혹시.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방금 윤지아라는 분이 진료받으러 왔었는데요. 간호사의 표정이 경계하는 듯 변했다. 개인정보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요, 제가. 가족이에요. 그래도 본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나는 물러날 수 없었다. 제발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간호사는 난처한 표이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말했다. 무슨 일이세요? 돌아보니 의사 가운을 입은 여자였다. 저는 이 병원 원장입니다만.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 말했다. 제 시어머니가 임신했다고 하는데 확인하고 싶어서요. 원장은 나를 찬찬히 봤다. 왜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혹시 거짓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원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잠깐 제 방으로 오시겠어요? 원장실은 조용했다. 원장은 나를 앉히고 물을 한 잔 건넸다. 진정하세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다. 원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나는 모든 걸 털어놨다. 지아가 우리 딸 과외 선생이었다는 것, 시아버지와 갑자기 결혼했다는 것, 임신 석 달이라고 했다는 것, 그런데 증거를 본 적이 없다는 것.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저도 사실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윤지아 씨가 처음 왔을 때 임신 확인을 원한다고 했어요. 원장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런데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어요. 나는 숨이 멎었다. 그럼 그 후로 몇 번 더 왔는데 계속 난임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난임요? 네. 임신이 잘 안 된다고요. 나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다. 그럼 지금 임신이 거짓말이란 거야? 그런데 최근에는 인공수정 시술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원장은 파일을 꺼냈다. 여기 기록이 있어요. 본인 동의 없이 보여드리면 안 되지만. 원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생명이 걸린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요. 나는 파일을 받아들었다. 거기엔 지아의 진료 기록이 적혀 있었다. 첫 방문 2025년 10월 3일 마이너스 임신 검사 음성. 두 번째 2025년 10월 17일 마이너스 난임 상담. 세 번째 2025년 11월 2일 마이너스 배란 촉진제 처방. 네 번째 2025년 11월 20일 마이너스 인공수정 시술 상담. 다섯 번째 2025년 12월 5일 마이너스 인공수정 시술 예약. 그리고 오늘 2026년 1월 15일 마이너스 시술 일정 조정. 나는 손이 떨렸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아 씨는 아직 임신하지 않았어요. 원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임신했다고 주장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럼 왜? 아마도 시술을 통해 임신을 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신한 척하면서 시간을 벌고 있는 거죠. 나는 입을 막았다. 이럴 수가. 더 심각한 건 원장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지아 씨가 상담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남편이 나이가 많아서 자연 임신이 어려울 것 같다고. 그게 무슨. 하지만 정자 검사 결과를 보니 남편분 정자는 정상이었어요. 원장은 다른 파일을 꺼냈다.
문제는 지아 씨가 다른 남자의 정자로 시술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기 동의서를 보세요. 기증자 정자 사용 동의서예요. 나는 서류를 봤다. 기증자 코드 D-2847. 나이 32세. 혈액형 O형. 시아버님은 B형이죠? 네. 그럼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들통날 텐데. 원장도 고개를 갸웃했다. 보통은 그래요. 근데 지아 씨가 말하길 시아버님께 O형이라고 거짓말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어이가 없었다. 이 정도면 사기잖아요. 네, 명백한 사기예요. 나는 파일을 덮었다. 이거 복사할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라서 원칙적으론 안 되지만 원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사진은 찍으세요. 제가 잠깐 자리 비울게요. 원장이 나갔다. 나는 서둘러 휴대폰으로 모든 서류를 찍었다. 진료 기록, 시술 동의서, 정자 기증자 정보, 모두. 원장이 돌아왔다. 다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조심하세요. 상대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을 나와 차에 탔다. 손이 떨렸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드디어 증거를 잡았어. 이제 모든 걸 폭로할 수 있어. 나는 도윤에게 전화했다. 여보, 나야. 응, 무슨 일이야? 지금 당장 만나야 해. 중요한 거 발견했어. 뭔데? 전화로는 못해. 어디서 만날까? 그럼 집 근처 카페에서 보자. 1시간 후. 나는 도윤과 마주 앉았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줬다. 도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이게 진짜야? 응. 병원 원장한테 직접 확인했어. 지아가 임신을 안 했다고. 응. 거짓말이었어. 지금 시술 받으려고 준비 중이래. 도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주먹을 쥐었다. 이 미친. 나는 도윤의 손을 잡았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야지. 근데 믿으실까? 증거가 있잖아. 하지만 지아가 부인하면?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지아였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네, 지아 씨. 서윤 씨, 지금 어디세요? 집에 있어요. 왜요? 거짓말. 아까 병원에서 봤어요. 나는 숨이 멎었다. 뭐? 마리아 산부인과에서요. 제 뒤를 밟았죠? 지아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무슨 소리예요? 시침이 떼지 마세요. 접수 간호사한테 들었어요. 제 기록 물어봤다고.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서윤 씨. 지아가 낮게 웃었다. 앞으로 조심하세요. 저한테 잘못 보이면 후회할 거예요. 전화가 끊겼다.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도윤이 물었다. 무슨 얘기야? 들켰어. 지아가 알았어. 뭘? 내가 병원에 갔다는 거.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어떡해? 지아가 증거를 없앨 수도. 아니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다 찍어뒀어. 증거는 내 휴대폰에 있어. 그래도 지금 당장 아버님께 가야 해. 지아가 먼저 뭔가 하기 전에. 우리는 서둘러 시아버지 댁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도윤이 물었다. 근데 아버지가 믿으실까? 믿으셔야 해. 증거가 있으니까. 하지만 나도 불안했다. 시아버지가 지아를 너무 좋아하셨다. 혹시 우리 말을 안 믿으시면? 혹시 지아 편을 들으시면? 시아버지 집에 도착했다.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지아가 서 있었다. 웃고 있었다. 어머, 왜 이렇게 급하게 오셨어요? 아버지 계세요?
도윤이 물었다. 네, 계세요. 들어오세요. 우리는 거실로 들어갔다. 시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계셨다. 왔구나. 무슨 일이냐?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도윤이 말했다. 지아가 끼어들었다. 회장님,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서윤 씨가 오늘 제 병원에 찾아왔어요. 시아버지가 나를 봤다. 왜? 제 뒤를 밟고 제 진료 기록을 캐물었어요. 지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왜 저를 의심하시는지. 서윤아, 이게 무슨 짓이냐?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버님, 설명할게요.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지아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뭐? 임신이 거짓말이에요. 여기 증거가 있어요. 나는 사진들을 보여드렸다. 진료 기록, 시술 동의서. 시아버지는 사진들을 보셨다. 표정이 굳어갔다. 지아가 급하게 말했다. 회장님, 저건 조작이에요. 조작? 네. 서윤 씨가 저를 쫓아내려고 만든 거예요. 조작이 아니에요. 내가 소리쳤다. 병원 원장한테 직접 들었어요. 시아버지는 지아를 봤다. 지아야, 이게 사실이냐? 지아는 울기 시작했다. 아니에요, 회장님. 저 정말 임신했어요. 병원 기록은 저도 모르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다고? 네, 병원에서 실수한 거예요.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저렇게까지 거짓말을 하다니. 도윤이 말했다. 아버지, 그럼 지금 당장 병원 가서 확인하시죠. 지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지금은 안 돼요. 몸이 안 좋아서. 왜 안 돼? 그냥 안 돼요. 지아가 소리쳤다. 시아버지는 일어섰다. 지아야, 진실을 말해라. 정말 임신한 거 맞느냐? 침묵이 흘렀다. 길고 무거운 침묵. 그리고 지아가 무릎을 꿇었다. 죄송해요. 지아가 무릎을 꿇은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시아버지는 그 자리에 굳은 채 지아를 내려다봤다. 뭐라고 했느냐? 죄송해요, 회장님.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저건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라는 걸. 들킨 것에 대한 후회일 뿐이라는 걸.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임신이 거짓말이었다는 거냐? 지아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다. 도윤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아버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닥쳐. 시아버지가 소리쳤다. 나는 깜짝 놀랐다. 그분이 목소리를 높이는 걸 처음 봤다. 지아한테 직접 듣고 싶다. 지아야, 고개 들어. 지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계산적이었다. 회장님, 저는 거짓말 하지 마. 시아버지가 말을 끊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만 말해. 한 번이라도 더 거짓말하면 당장 나가. 지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임신은 안 했어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처음부터? 네. 그럼 그동안 나한테 한 말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냐? 지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시아버지는 뒤로 물러서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왜 그랬느냐? 돈이 필요했어요. 지아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빚이 있었어요. 많이. 나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얼마나? 도윤이 물었다. 3억. 3억? 제 오빠가 사업하다가 망했어요. 사채까지 썼는데 갚을 길이 없었어요. 지아는 눈물을 닦았다.
그래서 회장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느냐? 시아버지가 물었다. 민서 과외하러 갔다가 회장님 사진을 봤어요. 지아는 나를 흘끗 봤다. 거실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이요. 그래서 물어봤죠. 누구냐고. 나는 그때가 기억났다. 지아가 사진을 보며 물었었다. 저분이 시아버님이세요? 응, 민서 할아버지셔. 잘생기셨네요.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시고. 그때부터였구나. 그때부터 지아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거냐?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어떻게? 회장님 회사 근처 카페에서 일부러 마주쳤어요. 커피를 쏟는 척하면서. 나는 그날도 기억났다. 지아가 과외 끝나고 말했었다. 오늘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멋진 어르신을 만났는데 알고 보니 민서 할아버지시더라고요. 그땐 우연인 줄 알았다. 하지만 모든 게 계획이었던 거다. 그 다음은 자주 마주치는 척 했어요. 그러다 회장님이 먼저 말을 걸어주셨고, 지아는 말을 이었다. 식사 제안을 받았고 만나기 시작했어요. 나는 내가 진심이라고 믿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회장님, 내 나이가 많은 줄 알면서도 좋아해준다고 생각했어. 외로운 나를 이해해준다고 믿었어. 저도 처음에는 그저 돈만 생각했지만 거짓말하지 마. 시아버지가 소리쳤다. 끝까지 거짓말이었잖아. 임신까지 거짓말했으면서. 지아는 입을 다물었다.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아가 나를 봤다. 왜 하필 우리 집이었어요? 과외 선생은 많았을 텐데. 지아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다. 조사했어요. 뭘? 회장님 가족관계를요. 외아들이고 손주가 하나 있고 며느리는 재혼이고. 지아는 차갑게 웃었다. 완벽했어요. 가족관계가 단순해서 재산 정리도 쉬울 것 같았고. 나는 온몸이 차가워졌다. 그럼 처음부터 재산이 목적이었던 거네요. 네. 그래서 임신까지 거짓말한 거고. 네. 도윤이 끼어들었다. 그럼 병원에서 뭘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인공수정이요?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을 벌려고 했어요. 임신한 척하면서 실제로 임신을 하려고. 다른 남자 정자로. 네. 미쳤군. 도윤이 중얼거렸다. 시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다. 몸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분께 다가가 물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있나. 시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었다. 내가 이렇게 바보였어. 아버님, 60 넘어서 젊은 여자한테 빠져서 창피하구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때 지아가 다시 입을 열었다. 회장님 한 가지만 믿어주세요. 뭘? 저 진짜 회장님 좋아했어요. 거짓말. 내가 소리쳤다. 좋아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진짜예요. 지아도 목소리를 높였다. 처음엔 돈 때문이었지만 나중엔 진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거짓 임신까지 한 거예요? 그건 오빠가 자꾸 재촉해서. 오빠? 도윤이 되물었다. 네. 제 오빠가 빨리 돈을 구해야 한다고 압박했어요. 지아는 눈물을 흘렸다. 사채업자들이 매일 찾아와서 협박했어요. 빨리 돈 안 구하면 죽인다고. 그래서 회장님을 이용한 거네요. 내가 차갑게 말했다. 지아는 고개를 숙였다. 시아버지가 천천히 일어섰다. 나가라. 회장님. 당장 나가.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지아가 매달렸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고개를 돌렸다. 도윤아, 저 여자 내보내라. 도윤이 지아의 팔을 잡았다. 가시죠. 싫어요. 회장님. 지아가 발버둥쳤다. 하지만 도윤은 그녀를 현관까지 끌고 갔다. 나요? 나 안 나가요. 나가세요. 더 추하게 굴지 마시고. 쾅. 문이 닫혔다. 밖에서 지아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곧 멀어졌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다. 시아버지는 창문 쪽으로 걸어가 밖을 내다봤다. 아버님.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혼자 있고 싶구나. 하지만 괜찮아. 넌 집에 가서 쉬어.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도윤이 내 손을 잡았다. 가자.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차 안은 조용했다.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 끝난 건가? 이제 정말 끝난 건가?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다. 뭔가 더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늦게 도윤의 전화벨이 울렸다. 회사 법무팀장이었다. 예, 팀장님. 네. 지금요. 알겠습니다. 도윤이 전화를 끊고 나를 봤다. 뭔데? 회사에서 이상한 문서가 발견됐대요. 무슨 문서?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 이전 계약서래요. 나는 벌떡 일어섰다. 설마 지아한테 회사 지분 30%를 넘긴다는 내용이래요. 그게 진짜예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가봐야겠어요. 나도 갈게요. 우리는 서둘러 회사로 향했다. 밤 11시. 회사 법무팀 사무실. 팀장이 서류를 보여줬다. 여기 있습니다. 나는 서류를 봤다. 재산 이전 계약서. 갑 강태식. 을 윤지아. 계약 내용 대성건설 지분 30% 이전. 계약일 2025년 12월 1일. 서명란에는 시아버지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 이게 진짜예요? 도장은 진짜인 것 같은데 계약 자체가 유효한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팀장이 말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뭔데요? 지아 씨 명의로 된 계좌에 최근 10억이 입금됐습니다. 10억? 네. 회장님 계좌에서 나간 돈입니다. 나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이게 다 얼마예요? 지분 30%면 시가로 약 500억입니다. 500억? 네. 거기에 현금 10억까지. 도윤이 주먹을 쥐었다. 지아가 이미 다 준비해놨던 거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진행해 주세요. 도윤이 말했다. 우리는 새벽에 집으로 돌아왔다.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나는 거실에 앉아 생각했다. 지아가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준비했다니.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었어. 완벽하게 계획된 범죄였어. 다음 날 아침, 나는 학교에 갔다. 하지만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점심시간.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 모르는 번호였다. 서윤 씨 맞나요? 할 얘기가 있어요. 마이너스 지아. 나는 손이 떨렸다.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지? 하지만 만나야 할 것 같았다. 뭔가 더 알아내야 했다. 어디서? 나는 답장을 보냈다. 3시에 한강공원 여의도 쪽. 나는 오후 수업을 다른 선생님께 부탁하고 여의도로 향했다. 한강공원은 한산했다. 평일 오후라 사람이 별로 없었다. 벤치에 지아가 앉아 있었다. 선글라스를 끼고 검은색 코트를 입은 채. 나는 그녀 앞에 섰다. 무슨 얘기예요? 지아는 선글라스를 벗었다.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다. 앉아요. 서서 들을게요. 알았어요. 지아는 한숨을 쉬었다. 사과하려고 불렀어요. 사과? 네. 서윤 씨한테. 정말 미안해요. 나는 비웃었다. 그게 사과예요?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알아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지아는 고개를 숙였다. 그래도 한 가지는 믿어줬으면 해요. 뭘? 민서는 정말 좋아했어요. 순수하게. 나는 입을 다물었다. 민서 가르치면서 행복했어요. 그 아이가 문제 풀고 기뻐하는 모습 보면 저도 기뻤어요. 지아는 눈물을 닦았다. 그래서 더 미안해요. 그런 아이를 이용했으니까. 그럼 왜 했어요? 내가 물었다. 왜 우리 가족한테 이런 짓을 했어요? 살고 싶었어요.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빠가 빚 때문에 죽으려고 했어요. 목을 맬 뻔했어요. 그래서 사기를 친 거예요? 방법이 없었어요. 은행은 대출도 안 해주고 이래서 벌자니 3억은 너무 큰 돈이고. 지아는 울음을 터뜨렸다. 저도 살고 싶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아는 계속 말했다. 어젯밤에 오빠가 연락 왔어요. 뭐라고? 사채업자들이 다시 찾아왔대요. 이번엔 정말 죽일 거래요. 지아는 떨고 있었다. 서윤 씨 부탁이에요. 뭘? 회장님한테 전해주세요. 지분은 돌려드릴게요. 10억도 돌려드릴게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알아요. 다 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지아는 내 손을 잡았다. 고소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전해주세요.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그건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서윤 씨, 그리고 지아 씨. 나는 그녀를 똑바로 봤다. 당신이 어떤 사정이 있든 우리 가족을 이용한 건 용서할 수 없어요. 알아요. 특히 민서를. 그 어린아이를 이용한 건 절대 용서 못해요. 지아는 고개를 숙였다.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나는 돌아서서 걸었다. 뒤에서 지아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지아는 약속대로 모든 것을 돌려줬다. 재산 이전 계약서는 무효 처리됐고 10억도 회수됐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고소를 진행했다. 용서할 수 없다. 시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저 여자가 다른 사람한테 또 이런 짓을 할 수도 있어. 법무팀은 사기, 문서 위조,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지아에게는 전과가 있었다. 5년 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노인을 속인 적이 있었다. 당시엔 합의로 끝났지만 이번엔 달랐다. 증거가 확실했고 금액도 컸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이 열렸다. 나는 도윤 시아버지와 함께 법정에 갔다. 지아는 수감복을 입고 있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다. 판사가 물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지아는 일어섰다. 그리고 우리를 봤다.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강태식 회장님, 도윤 씨, 서윤 씨, 그리고 민서에게. 지아는 눈물을 흘렸다. 제가 정말 나쁜 짓을 했습니다. 변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지아는 말을 이었다. 제 오빠가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건 제 죄입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인 윤지아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사기죄, 문서 위조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한다.
쿵. 망치 소리가 울렸다. 지아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법정을 나오는데 누군가 우리를 불렀다. 회장님. 돌아보니 30대 남자였다. 누구십니까? 저는 지아 오빠입니다. 남자는 깊게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때문에. 그만하십시오. 시아버지가 손을 들었다.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회장님 제발. 동생을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본인이 감옥에서 반성하면서 구하는 겁니다. 시아버지는 차갑게 말씀하시고 돌아섰다. 우리는 법원을 나왔다. 바깥은 따뜻한 봄날이었다. 후련하십니까? 도윤이 물었다. 글쎄다. 시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으셨다. 후련하다기보단 허무하구나. 아버지,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예순이 넘어서 사랑에 눈이 멀다니. 시아버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내 어머니한테 면목이 없구나. 그런 말씀 마세요. 내가 시아버지의 팔을 잡았다. 누구나 외로울 수 있어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죄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다만 상대가 나빴을 뿐이에요. 시아버지는 내 손을 덮으셨다. 고맙구나 서윤아.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민서가 현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왜 학원 안 갔어? 오늘 쉬는 날이야. 그래서 할아버지 오시길 기다렸어. 민서는 시아버지께 다가갔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우리 손녀 덕분에 괜찮단다. 시아버지는 민서를 안아주셨다. 저녁을 함께 먹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식사였다. 더 이상 지아가 없었다. 더 이상 거짓말이 없었다. 그냥 가족이었다. 식사 후 시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도윤아, 내 아버지, 회사 경영권을 넘기려고 한다. 네. 너도 이제 나이가 있고 능력도 충분해. 내가 물러날 때가 됐어. 아버지 아직. 아니다. 이번 일로 깨달았어. 나이 들면 판단력이 흐려진단 걸. 시아버지는 웃으셨다. 젊은 사람이 이끌어야 회사도 산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고 있다. 한 달이 지났다. 도윤은 대성건설 새 회장이 됐다. 시아버지는 명예회장으로 물러나셨다. 나는 여전히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민서는 새 과외 선생님을 만났다. 이번엔 60대 할머니 선생님이었다. 엄마, 새 선생님 좋아. 엄청 자상하셔. 다행이네. 나는 딸을 안았다. 민서야. 응. 지아 선생님 일. 많이 힘들었지? 민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처음엔 좀 그랬어. 근데 이제 괜찮아. 진짜? 응. 엄마가 말했잖아. 기생충은 남의 인생에 붙어 사는 사람이라고. 민서는 환하게 웃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 우리는 떳떳해. 나는 눈물이 났다. 그래, 우리 딸 대견하다. 어느 토요일 오후, 시아버지가 우리 집에 오셨다. 민서야, 할아버지랑 영화 보러 갈래? 좋아요. 두 분이 나가고 나와 도윤만 남았다. 도윤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여보. 응. 그때 미안했어. 뭐가? 지하 일 터졌을 때 내가 아무것도 못한 것 같아서. 도윤은 미안한 표정이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당신도 힘들었잖아. 그래도. 그리고 나중엔 잘해줬잖아. 병원도 같이 가고 증거도 찾고. 나는 도윤의 손을 잡았다. 우리 함께 이겨낸 거야. 도윤이 나를 안았다. 앞으론 더 잘할게. 알아.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저녁에 시아버지와 민서가 돌아왔다. 영화 재밌었어? 응.
할아버지가 팝콘도 사주시고 아이스크림도 사주셨어. 민서는 신이 나 있었다. 시아버지는 웃으며 거실에 앉으셨다. 서윤아, 차 한 잔 줄래? 네, 아버님. 나는 차를 끓여드렸다. 시아버지는 차를 홀짝이시며 말씀하셨다. 이번 일로 많이 배웠다. 네. 사람을 함부로 믿으면 안 되는구나. 시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으셨다. 하지만 동시에 배웠어. 뭘요? 진짜 가족이 누군지도 알게 됐지. 시아버지는 나를 봤다. 너 같은 며느리를 둬서 행운이야. 아버님, 아니었으면 나 완전히 망했을 거다. 제가 한 게 뭐 있어요? 많지.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찾아냈잖아. 시아버지는 따뜻하게 웃으셨다. 고맙다, 서윤아.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아버님도 고생 많으셨어요.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오랜만이었다. 오늘로 모든 게 끝났다. 지아는 감옥에 갔고 우리 가족은 다시 평화를 찾았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겨냈다. 그리고 깨달았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걸.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 진실을 위해 싸우는 용기. 그게 가족이구나. 앞으로도 우리 가족은 잘 살아갈 것이다. 더 이상 거짓말은 없다. 더 이상 배신도 없다. 그저 서로를 사랑하고 지키는 가족만 있을 뿐이다. 일기를 덮고 창밖을 봤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6개월이 흘렀다. 지아는 감옥에서 모범수로 지내고 있다고 들었다. 출소하면 새 삶을 살겠다고 했다. 나는 그녀를 용서할 수 있을까? 아직은 모르겠다. 하지만 미움은 내려놓았다. 미워하면 나만 힘들다는 걸 알았으니까. 시아버지는 요즘 여행을 다니신다. 혼자 자유롭게.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싶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던 모습이 기억난다. 도윤은 회사를 잘 이끌고 있다. 민서는 쑥쑥 자라고 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다. 가끔 생각한다. 그때 내가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진실을 찾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 가족은 무너졌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끝까지 싸웠고 진실을 밝혀냈다. 그리고 배웠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진실이라는 걸. 그리고 그 진실을 지키는 용기라는 걸. 이제 우리 가족은 정말로 평화롭다. 거짓말 없이 의심 없이. 그저 서로를 믿고 사랑하며 산다. 그게 바로 진짜 가족이다. 당신도 기억하길 바란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라.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그리고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